만약에 초등교육에서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어야 할까? 왜냐면 우리가 질문을 많이 받잖아. 이것만 해도 될까요? 그치. 영어는 이것만 해도 될까요? 수학은 이것만 해도 될까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초등교육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일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해? 그게? 일단 뭐 학습적인 거면 사실 영어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교육 전체라고 한다면 사실 초중고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바로 기가 좀 사나이. 기가 사나이. 기 살리는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더 잘해야 되고 더 높게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 경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 객관적 상대적 둘 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사실 해외 학생들이랑 비교를 하면 되게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영상 되게 많거든. 잘함에도 불구하고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긴 하지만 사실 좀 기가 죽으면 겸손을 넘어서서 기가 좀 죽으면 초등 때부터 기가 죽기 시작을 하면 사실 중고등 때도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 특히 고등은 기세거든 사실. 좀 기가 살아서 좀 자신감, 뭐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기가 살아있으면 필요할 때 본인이 정말 느낄 때 확 뭔가 에이 뭐 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의식도 들고 하는데 고등학생들 많이 지도를 해봤잖아. 애시당초부터 눈빛부터가 이렇게 풀려있고 기운이 없는 애들이 있어. 내가 아이들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애들이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좀 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아? 그치. 우리 주변만 봐도 꼭 뭐 좋은 대학 가서 꼭 잘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여러 가지 다른 직종들의 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만났을 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잡고 뭐 좀 성공을 나름은 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공통점이 나는 그래도 좀 기가 살아있다. 스스로에 대한 좀 자신감. 근데 이게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초등 때부터 스스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을 해. 그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를 초등 때부터. 근데 이제 너 왜 이렇게 못해? 항상 나한테 하는 줄 알았어. 왜 이러세요? 네. 네, 찔리는 게 있으시나 네. 보네요. 주로 혼내는 교육을 시키면 느끼는 게 적당히 보통 수준의 아이들보다 잘하는 애들이 더 혼이 난다. 맞아.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기대치는 잘못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하나라도 틀리면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흔히 둘째 혹은 막내 아이들이 뭘 해도 다 이쁘다 하지. 50점을 맞으면 오유 50점씩이나 맞았네 라고 하지만 잘했던 아이, 특히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K상이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면은 더 날개를 달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때는 좀 기를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가 죽으면 하던 일도 안 되는 거거든. 맞아.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 아니 근데 애가 계속 말도 안 듣는데 그럼 나대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혼내지 말란 얘기냐? 그거랑 다른 얘기거든. 혼날 때는 혼나야지. 근데 감정적인 대응이나 그러니까 뭘 안 했으면은 뭔가 페널티를 받고 뭐 야단을 맞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혼을 내거나 아이 자체에 예를 들면 너 정말 실망이다. 뭐 예를 들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그런 느낌. 싫은 단어야. 실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혼을 내더라도 원칙 기준에 따라서지 감정적이거나 혹은 아이의 정말 이렇게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만 좀 피해주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어차피 성장을 하면서는 언젠가 별의 시간이 온다고 나는 믿거든. 본인 스스로 깨닫거나 필요성을 느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자양분이 된다. 기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애들이 그런 애들이잖아.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 정말 최소한만 그냥 하면서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면서 그냥 항상 기운 없는 아이들. 그게 아니라 좀 자신감을 갖고 좌충우돌 하는 게 필요한 또 나이고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른이 돼서도 잘 산다. 난 이렇게 생각해. 준하쌤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아까 소장님도 학습적인 측면 먼저 얘기했으니까 나도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게다가 지금처럼 수학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대는 그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수학이 중요해. 하지만 나도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이거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학습 안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학습 안정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그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정말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망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때 본인이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아이랑 막 싸우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본인의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시대적으로 아이들도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악역을 해서라도 아이가 잘 되면 나중에는 본인한테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듯이 중3, 고3 이렇게 정말 아이들 학년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망가진 애들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사실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맞아. 일분 있어. 오히려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는 애들도 분명히 그치, 있거든. 그치. 아예 지방애라면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아예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맞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싶어서 그치. 정말 많아 사실.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그런 비율이 적지는 않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대학을 다 떠나서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싫어진다.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상처라던가 그런 관계가 잘못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쉽게 안 고쳐져. 아, 그렇지. 그게 되게 고착화가 되거든.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가 되려면 한 40, 50 돼야 되지 않아? 최소 40은 그치. 넘어야. 맞아. 자기의 부모가 되어봐야 그 심정을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아까 얘기한 학습 안정성, 그 너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난 정말 이 얘기만 하면 떠오르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생 때 이렇게 털어놓는 이야기를 나는 많이 들었거든. 그치.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어디 이 얘기를 정말 귀를 씻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도 많고 근데 참 뭐가 중요할까? 근데 대부분 그게 초등 때부터 시작이 돼. 갑자기 좋다가 중고등 때 나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초등 때부터 특히 고학년 때부터 부딪히고 왜냐면 아이들 사춘기도 오고 또 부모님들은 중등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치, 두려우시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기 시작. 특히 첫 번째 아이들이 대부분 또 그런 게 많지. 둘째부터는 되게 너그러워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남 장녀들 정말 힘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중에 후회를 많이 또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특히 상담 같은 거 할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의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맞아. 이게 아이들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도 너무 연결성이 있고 결국에는 정말 험한 세상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언젠가는 학생도 벗어날 거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뭐 무조건 다 허용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원칙은 있되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다가 살아 계신다가 아니라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큰 힘이거든. 그리고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부모가 악역을 자처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 걔한테 쓴소리를 할 사람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부모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악역은 외주를 주면 되지 않나? 외주를 줘서 악역을 충분히 이 아이한테 공부를 잘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야. 그치. 방법을 찾으면.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셔도 좋고 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많고 아웃소싱을 준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단계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정을 뭐 사리가 많이 나오시겠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런다고 해서 정말 맞대결로 가는 건
파멸밖에 없는 거니까. 사춘기는 언젠가 끝나거든. 아이들의 방황이 끝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기다리셔야지. 우리 아이가 가진 어느 정도의 그냥 타고난 기질 또는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심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내려놓는 타이밍. 근데 최악의 수는 이제 너무 감정이 안 좋아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길로 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긴 인생의 시기를 잘 대비하는 시작점인 특히 초등 때 얘기한 부모님의 관계, 그치. 또 거기에서 학습 안정성, 학습 안정성도 얘기가 들고 그러면서 좀 기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자존감을 갖는. 별의 시간은 온다. 그리고 공부는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1등을 할 필요는 없잖아. 맞아. 하면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특히 지금 이제 시대 자체가 이제 학습 자체를 통해서 대학 간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습 능력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고 이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이제 AI가 바꿔가는 세상, 이런 테크놀로지가 바꿔가는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한 평생 교육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초등 때 좀 그런 마음과 그런 좀 능력을 갖춰갈 수 있는 긴 안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자존감을 갖춘 아이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데 자존감을 만드는 게 별거 아니야. 난 딱 3가지? 잘하는 게 되게 사소해도 하나라도 있는 아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 뭐라도 하나 있는 아이.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아이. 난 이게 가진 게 금전적으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켜봐 주는 부모, 뭐 나와 친한 친구,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가진 재산이잖아. 이런 가진 것들이 있는 아이, 그리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돼. 뭐든. 이 3가지를 갖추면 자존감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존감이 방금 전에 수장님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랑 같이 어우러지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교잡 스튜디오의 시청자, 구독자 분들도 좀 기가 살고 자신감이 더 넘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